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 스위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위스를 갈 때 반드시 한 번쯤은 들리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융프라우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여행 가고 싶어요, 그죠? 근데 저는 여행 갔다 왔어요. 오, 그러셨어요? 지난 연말이었는데요.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전 세계에서 250명을 초청하려고 그러다가 코비드 상황이 너무 심해서 40명으로 줄였어요. 가서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기자는 저 혼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유럽 기자들이었고요. 단독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네. 융프라우는 해발 3,454m까지 산악 열차가 운행되는 곳입니다. 그 마지막 종착역은 톱 오브 유럽이라고 불리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있는 철도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리면은 융프라우 봉우리와 웬흐봉 둘 다 4,000m가 넘는 봉인데 그 사이에 안부에 있는 빙하 설원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설원에서 스키도 타고 짚라인도 타고 웬흐 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장까지 그 설원 트레킹도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가면 스핑크스라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은 기상 관측소입니다. 거기에 야외 테라스가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긴 22km짜리 알레치 빙하 세계 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 알레치 빙하가 흐르는 계곡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아이거 익스프레스라는 초대형 곤돌라가 작년 12월 5일 날 여기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취재를 하러 갔고요. 사실 가기 전에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융프라우는 다 잊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경이 바로 이 곤돌라 안에서 펼쳐졌기 때문이죠. 곤돌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벽이 전부 통유리창입니다. 그 통유리창 전체로 사방으로 이 풍경이 들어오니까 공중에 내가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익사이팅한 느낌이었죠. 아이거 북벽은 융프라우 밑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면 아이거 북벽을 바로 제 코앞에서 보게 됩니다. 집에 혹시 노스페이스 옷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노스페이스가 뭡니까? 노스, 북. 페이스는 바위 벽을 얘기합니다. 북벽이에요. 그런데 그 북벽 중에서도 아이거 북벽을 노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알프스에 가면 유명한 북벽이 3개가 있습니다. 아이거 북벽, 그랑조라스 북벽, 그 다음에 마터호른 북벽. 그 중에서도 북벽 그러면 바로 아이거 북벽을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북벽 등정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의 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이거 북벽. 그 아이거라는 말, 이걸 독일 말로는 오거라고 불러요. 오거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트롤, 똑같은 겁니다. 이 오거라는 단어가 스위스 독일어에서는 오거가 아이거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거 북벽이 됐죠. 이 아이거 북벽에 오르려는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북벽을 타지 못하니까 옆쪽으로 능선으로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935년에 처음으로 그 시도가 돼요. 그러나 그 해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1936년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시도가 되냐면 이게 바로 나치 독일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1936년에는 뭐가 있었죠?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나치 독일은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을 나치 독일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을 나치 독일의 위용을 과시하는 행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전야제 같은 행사로 아이거봉에 초등의 이 신화를 만들어 놓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그걸 지시를 하고 게펠스는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2명씩 2팀을 만들어가지고 아이거 북벽에 도전케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차분차분히 올라가서 난 코스들을 개척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낙석이 떨어져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포기를 선언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트래버스를 하는 곳이 있는데 트래버스라는 건 뭐냐면 위로 올라가다가 더 이상 바위를 잡을 곳이 없어서 옆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트래버스라고 합니다. 근데 트래버스를 하려면 자일이 있어야만 가는 코스예요. 근데 너무 승리를 확신한 나머지 이 자일을 수거를 해갔어요. 수거를 해갔기 때문에 여기서 역 트래버스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 내려가는 길이 차단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서 세 사람은 추락을 해서 죽습니다.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 사람을 로프를 던져서 끌어당기는데 그것도 결국은 로프가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은 올 수가 없어서 조난자는 거기서 묶여 있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졌던 4명이 죽어나간 그 아이거 북벽의 참사,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영화로 여러분들 보신 분들 참 많습니다. 영화 제목은 영어로 North Face고요. 그 사고의 경위를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줬죠. 이 북벽이 등정에 성공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938년입니다. 이 북벽은 직벽이 아래서부터 위까지 직진 코스로 1800m입니다. 그런데 코스를 해서 루트를 잡아서 올라가면 약 2300m에서 2400m가 됩니다. 1938년이 되면 아이거 북벽이 초등이 됩니다. 그 초등이 된 게 헤크마이어라는 사람인데, 헤크마이어는 바로 이거를 사흘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은 늘 향상됩니다. 어떻게 되냐? 1938년에 사흘 걸렸던 게 1963년에 이르면 혼자서 올라가는데 18시간 만에 올라갑니다. 18시간으로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정도까지 험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27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63년도에 결국 솔로 등반이 가능해졌고 1975년 드디어 산악계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이탈리아 등반가가 알파인 스타일로 여기를 혼자 오릅니다.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건 자기가 필요한 모든 장비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부터 텐트, 자일, 캐랍이나 모든 걸 자기가 지고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1988년 여성이 아이거 그랑조라스 마터오른 이 알프스의 3대 북벽을 차례로 한 시즌에 다 오릅니다. 그것도 임신 6개월의 몸입니다. 그리고 2015년이 되면 2시간 22분 만에 오릅니다. 아이거 북벽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아이거 북벽 바로 밑에 있는 호텔입니다. 그 호텔 이름이 벨뷰하고 데잘프라는 이 두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은 19세기 후반에 여기에 지어져 가지고 알프스에 이렇게 가장 높은 데 올라온 거의 최초의 호텔입니다. 산악열차 운행하는 출발점이 바로 클라이네샤이덱입니다. 2061m의 고개 언덕에 있는 역인데요. 클라이네샤이덱 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봄, 여름에 앉아 있으면요, 아이거 북벽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장면을 거기서 망원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936년도 사고가 날 때나 1938년도 하크마이어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거기서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있고 구조대가 거기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에 가면은 아이거 북벽을 등정했던 사람들 사진이 거기에 쭉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을 지어서 여기서 영업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 1893년에 클라이네샤이덱까지 올라오는 그 산악 열차가 개통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겨울 관광이 시작이 돼요. 스키 관광과 산업이 시작이 되는데 영국의 귀족들과 영국의 부자들이 스위스로 스키를 타러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호텔에 묵으면서 겨울이면 스키를 타고 한여름에는 여기서 관광을 하고 하이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여기서는 군대가 앞으로의 전쟁에 대비해서 설원 훈련을 할 때 이 호텔 앞에 있는 설원에서 군 스키 부대들이 창설이 되고 여기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스키 부대원들이 여기서 훈련을 하고 제대를 하고 나면 자기가 탔던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다시 찾아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스키 관광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고, 이 호텔도 한겨울에 문을 여는 호텔로 가서 알프스 스키 관광의 메카가 되죠. 그리고 1929년이 되면 테틀러라는 잡지의 특파원이 한겨울 내내 상주하게 됩니다. 테틀러는 지금도 런던에서 발행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는 잡지인데, 이 테틀러 특파원이 여기에서 한겨울 내내 상주한 이유는 유럽의 부호들이 한겨울이면 여기 다 모인다는 거예요. 다 모이면 이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뉴스감이죠. 그 정도로 여기가 유럽의 명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거 북벽과 관련된 모든 역사가 이 벨비 데잘프 두 호텔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세요? 저는 융프라우입니다. 지난번에 아이거 북벽을 아이거 익스프레스로 봤을 때 이틀 동안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너무 아쉬움이 커서 푸른 하늘 밑에서 이 아이거 북벽의 위용을 제대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아이거 북벽 등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아이거 북벽의 초등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는 것이죠. 이런 시도가 있었기에 등정이 가능했고 기록의 향상 같은 것들이 바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제 얘기 재미있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맵시 있는 로드마스터 조성아였습니다.